안녕하세요. 편한식품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피디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특강을 위해서 나오신 식품 전문가, 식품과학자 최영원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특강을 준비하셨어요. 네. 몇 장인가요? 150, 또 넘어갑니다, 좀. 3시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럼 주제가 요거 딱 놔두신 거 보니까 요거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 환각. 네. 요거 환각은 저번에 말씀하셨던 중독 특강에 나왔던 올리버 섹스가 지은 거고요. 네. 요거는 그때도 나왔던 감각, 착각, 환각. 그죠? 네, 제가 쓴 책이고. 네네네. 요거에 대한 내용인가요, 오늘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감각, 착각, 환각, 지각을 다 따로따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맛을 설명하다 보니까 맛에 일어나는 것 절반은 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뇌를 이해해야 되는데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라고 해보더니 환각만 제대로 이해하면 뇌의 작동 원리도 설명할 수 있고 청각도 시각도 맛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가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도 맛 설명할 때 꼬박꼬박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 번도 이 책 내용 갖고 본격적으로 전체를 설명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오늘은 첫 시간이 되겠네요. 네, 처음이죠. 전체를 내가 하고 싶은 환각에 대한 지각의 원리, 뇌 작동 원리를 갖다가 설명해 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즐거워 보이세요.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슬퍼요, 살짝. 그렇지만 뭐 내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말을 믿으시고 재미있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자, 오늘 특강 준비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환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환각 자체보다는 어떻게 우리 뇌가 작동해서 환각을 일으키고 지각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환각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은 실제로 없는 걸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환각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굉장히 불안, 공포에 빠지기 쉽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기이하고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최소한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환각 자체라가 일루전 할 때는 그래도 착시, 착각처럼 약간 좀 재미있지만 이거 할 때는 약간 불안하고 환각제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환각하면 대표적으로 마약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뭐 좀 세다 100배다 그랬잖아요. 10,000배까지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성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약은 옛날 문제를 생각하고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까 생각했던데 뭐 이 약 가지고 2만 명이 미국에서 죽어가는 미국 이야기거든요. 합성 마약이 뭔가요? 이런 것도 합성 마약이지. 그러니까 이름이 몰핀을 갖다가 뭐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 수십 가지 이름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보면은 상당히 치명적이죠. 갑자기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가장 센 게 헤로인 했는데 헤로인으로 중독으로 최근에 갑자기 더 많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헤로인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될 건데 헤로인보다 세고 이건 거의 그냥 독약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먹으면 한 번에 그냥 사람이 그냥 망가지는 이런 마약을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구조가 더 작용기가 더 세게 강하게 침투 잘해가지고 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마약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오늘 수업 듣고 나서 그래서 환각의 실체를 알고 나면 그러니까 보통 환각하면은 마약을 했을 때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정신병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환각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나이 들면 거의 이제 10% 이상 볼 거예요. 본인 나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환각을 보게 되는데 환각을 보게 되면 말을 못 해요. 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럼 뭐 조용히 혼자 자기 삭히면서 불안하면 삭히고 조용히 하는. 근데 사람들 생각보다 여러 가지 경우에 환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나이 드신 분 보시면 질병, 노화, 파킨슨 오면 파킨슨 자체 때문에 이렇게 환각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약을 먹는 게 엘도파라고 하는 게 도파민을 충전하는 거니까 다른 부분까지 작용해가지고 환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치매가 오면 올 수도 있고 되게 열을 보면 헛것 보인다 그러잖아요. 말라리아 걸리거나 열병 걸렸을 때 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뭐 약물 중독 뿐만 아니라 신부정,
그러니까 몸에서 독성 성분이 처리할 수 없는 게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것도 걸리는 거죠. 칼슘, 비타민 과잉도 걸리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실은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각을 보게 됐을 때 보통 사람은 아 내가 원인을 아니까 마약을 했으니까 환각이 보이니까 이리 하고 아 너무 피곤해서 헛거이 보인가 보다 라고 괜찮은데 원인이 없어. 원인을 제거를 못해. 늙어서 일어나면 이제 원인을 제거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원인을 잘 모르겠어. 그 문제가 아주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환각 박탈하는 각 박탈을 하면 바로 일어나는 실험 많이 했던 50년대 뭐냐 그러면 눈을 가려 더 심하게 하면 다치를 못하게 이렇게 목 만지게 해갖고 나가 가장 심한 경우가 여기죠. 여기 빛이 안 들어오게 뚜껑을 닫고 조용하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갖다 굉장히 뜨게 그러니까 뭐 소금을 많이 넣거나 뭐 넣으면 사람이 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짓 안 하고 붕 떠 있으면 내가 앉아 있다는 존재감도 없어져. 그러니까 자체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조금만 지나다 가장 빠른 속도로 환각에 빠지는 방법. 아 약을 먹지 않고도? 그러면 금방 빠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차단해 버리면 보통 빠르면 몇 시간, 보통 하루, 3일 되나면 거의 10중 9가 환각이 보여요. 그다음에 죄수의 시네마라고 한 게 뭐냐 그러면 동굴안에다 죄수로 가뒀어요. 그랬더니 지나고 나서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눈에 환각이 영화관이 펼쳐지는 거지 뭐. 자기 앞에 영화관이 펼쳐져 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잔인한 거죠. 덕방에 갖다 놓고 빛이 없는 방에 넣어놨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환각도 저절로 보이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다시 그렇죠. 보면 이쪽도 이제 처음에 편안해지다가 심해지면 환각이 보이는 거고 그래도 요건 알고 있으니까 환각이 오더라도 아 내가 여기 들어왔지라는 의식이 있는 거니까 아 이걸 갖다 즐길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럼 저건 중독성이 없나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일어났으니까 환각이고 쾌락은 아니거든. 아 고작 그거였어 하면 그러니까 마약같이 쾌감과 같이 연결됐으면 몰라도 이상한 게 보인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보려고 하는 나중에 가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 내내 그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단조로운 레이더 화면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죠. 장거리로 그 반듯한 직선길을 하고 있으면 환각 보이는 거고 파란 하늘을 갖다 비행하고 있으면 하얀 눈밭을 계속 가고 있으면 사막을 가고 있으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똑같은 자극이 오면 뇌가 너무 심심해. 자극이 안 들어오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뇌는 차이를 보는 거지 똑같은 것은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헛짓을 해, 딴짓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96시간 동안 찾아가면 대부분 환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게 제어가 되는데 안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면 열중 다 걸리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이클 셔머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진실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엉터리 지식 갖고 막 그 사기치고 그런 그 지식 같은 거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천리 3종 같은 걸 달렸대요. 그래서 천리행마에 시선하고 달린 거지. 달린데 갑자기 빛이 오더니 우주선이 나타나서 따라잡아가지고 자기를 가장자리로 밀치고 외계인이 나와서 자기를 납치해서 딱 90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기억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도로에 남겨놨대. 실제 일어난 일은 거기에 갔는데 이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는 게 위험하니까 전조등을 켜고 뒤에 차가 그냥 와서 휴식을 취하게 했더니 이 사람은 탁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신 차리니까 내려놓으니까 아 이거구나라고 알았지만 자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런 거 안 믿고 어떤 사람도 그때 봤던 것은 틀림없이 UFO다. 내가 외계인 납치됐다밖에 못 미루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제 힘들게 박탈되면 환각이 일어나죠. 환각이 또 많이 일어난 게 옛날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절단 사고 나잖아요. 툭! 그러니까 점점 다치면 모르는데 갑자기 팔이 툭 잘렸다. 그러면 여기 팔이 갑자기 자식을 잃었다. 보여요, 실제로. 이게 상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게 뭐였냐 그러면 자 이게 팔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면 상관없는데 요 팔이 가려워. 틀림없이 툭 따라가 있다고 느껴져. 나는 도저히 보면 안 보이는데
없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게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 감각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려워. 미치겠어. 가려워 미치겠는데 긁을 수가 없어. 근데 더 심한 경우는 뭐냐 그러면 저 팔이 꽉 오므러들어가지고 내 손 안으로 파고들어. 너무나 아파. 도저히 펼 수가 없어. 미치겠으니까 아, 안 되겠다. 팔을 좀 잘라달라. 여기를 잘라서 안 되니까 여기 잘라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이제 라마찬드란 교수가 처음으로 이 가짜 팔을 잘라냈어요. 환각하지를 수술했어. 어떻게? 여기 수술법이 나와 있어요. 거울에.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자 보면서 이쪽 손은 없잖아요. 거울을 이용해서 이쪽 팔을 보이면 손을 딱 올려봐. 그럼 환각 자기가 실제로 현재 없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손을 들었다 이렇게 왔을 때 갑자기 뇌에서는 빠바방 드디어 내 손이 돌아왔구나. 완벽하게 손이 들어왔다는 걸 느껴요. 분명히인데도 똑같은 선이 오니까 갑자기 있겨. 그러다 다시 놓치면 아 아니네. 한 번으로 안 되고 한 2주 걸쳐서 또 한 번 빵! 와 내 손이 돌아왔어. 또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아 아니구나 없는 거구나 인식하니까 이 팔이 없어져 슬슬 없어져 버리니까 고통도 없어져요. 막 가려울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얼굴을 긁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게 해결되냐 그러면 봐요. 이게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게 이 뇌의 피질에 보면 이쪽은 운동 영역이고 여기다가 전기를 딱 신어주면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서 딱 운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감각이 딱 오는 데야. 여기 딱 오면 아 손을 만졌어요. 뭘 만졌어요라고 아는 거지 뭐. 근데 이게 몸하고 똑같은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신경이 굉장히 많이 할당되어 있어요. 손하고 얼굴에가. 손이 굉장히 섬세한 기관인 거지 뭐. 예민한 기관이고. 그러면 손하고 얼굴만 하더라도 입까지 하면은 거의 감각의 대부분. 우리 몸에 들어온 감각량보다 작지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패티시 하는 이유가 알겠죠. 비슷해요.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손이 딱 잘라나가니까 내 세포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죽어. 죽으니까 옆에서 쓱 가서 이쪽이 붙어놨어. 그러니까 얘가 뭐야 가려우면 얘가 가렵다고 느끼는 거야. 여기를 긁어주면 여기를. 그러니까 신경 써봐 가만히 있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옆으로 가다 보니까 비슷한 데 가까운 데 가니까 엉뚱한 데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배선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같이 똑같이 여기인데 여기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동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 그림 요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 하나만 딱 알고 나면은 아 이게 사람 몸이 센서 배치가 비효율적이지 정리장치 않고 다 차별화돼 있고 그죠? 여기는 운동과 감각이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치면 갑자기 사람은 이게 막 팔을 여기를 뇌를 만졌다 생각하지 않고 뇌가 원래 못 느끼거든요. 여기를 느껴서 갑자기 나 팔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를 딱 건들면 갑자기 뻗고 운동을 시킨다니까 이게. 내가 운동을 내릴 때는 여기다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신경으로 쫙 가서 운동을 일으키는 거라서 여기다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운동기관도 배치가 다르죠. 그래서 아까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은 노출이죠. 적당하게. 가장 무서워해. 그러면 무서운 걸 낮은 단계부터 멀리 사진으로부터 착착착착 해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손이 돌아왔네 이렇게 해주면 점점 그러니까 손이 점점 망가지면 트라우마가 없거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자체는 사실 하드웨어. 그러니까 생각은 하드웨어인데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이 상태가 표준이라 그러면 신호가 안 들어오네 그러면 결국 죽어요. 이렇게. 활력 있네 그럼 더 많이 늘고. 신경세포의 연결이 많아졌다 작아졌다. 그러면 만약에 시각이 갑자기 언급했다 그러면 청각 쪽으로 많이 할당돼 가지고 듣는 게 많이 좋아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카메라를 붙여놨어. 전기 신호를 만들어 갖고 혀에다 해가지고 뭔가 자극을 주게 만들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 바깥에 있는 상황하고 이거하고 치해가지고 뇌는 알아들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알아듣는다고. 그게 형상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만약 귀가 망가졌다 근데 귀를 갖다가 바로 뇌에다 꼽아버리면 못 들어. 근데 밖에다 꼽아놓으면 지가 신경세포가 조율을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또 객관적으로 들으면 마이크 안 고쳐지면 갑자기 소리가 조용한 데다 불구하고 이상해지잖아요. 그처럼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집중만 들을 수 있는데 그 회로가 없으니 바로 연결돼 버리면 노이즈가 너무 많아.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고 자기가 알아서 신경호를 만들어 가지고 노이즈 차단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하는 부분만 노이즈가 들어오는 거지. 내외에서
들어온 것을 너희들 제거하지 않아요. 감각에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지. 듣는 것도 그렇고 본 것도 그렇고. 궁하면 진짜로 꼭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혀가 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귀찮아서 못하지. 근데 실제로 맹인이면 그러니까 귀로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들어온 전파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파 차이를 보고 자전거를 운전해 간다고. 그것처럼 사람의 감각은 여력이 있으니까 할당을 많이 시키면 사소한 차이로 갖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금방 이건 뭐냐 그러면 내 안경 있다 쓰고 로봇가 있는데 내가 움직인 것처럼 저 멀리 있는데 원격으로 쫙 내 몸이 가서 움직이는 거죠.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는 말이 사실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뭐냐 그러면 뻔히 알아. 진짜 팔을 놨다놓고 가짜 팔이 있으면 같이 만질러지면 점점점 이게 내 팔이라고 생각을 해. 옮겨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 등을 갖다가 저기 있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데 등을 건들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잘. 그래서 이런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뭐 복잡하게 이렇게 약은 게 아니라 뇌에다 대고 전기만 하나 딱 꼽으면 딱 하나 주면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춤을 출 수도 있고 딱 하나 꼽으면 신호 한 방 주면 빡 여기다가 갑자기 자극을 전기적으로 전기장을 주면 유체 이탈의 체험이 되는 거죠. 유체 이탈이 굉장히 어렵처럼 보이잖아. 근데 어느 공간 감각이 마비되면 갑자기 내 몸이 붕 떠오르는 여기 앞으로 이런 걸 갖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뇌에다 자극을 힘부적으로 세밀하게 주면 결국 마음대로 영상을 약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환각이 아까 같이 진짜로 그렇게 이제 마약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제일 답답한 거죠. 이때는 참 다른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근데 환각하고 착각하고 감각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별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죠? 하얀 종이컵이잖아요. 사실 플라스틱 컵이었으면 착각한 거죠. 근데 이게 하얀 건데 여기가 빨간색이 보이면 이건 착각이에요, 환각이에요? 환각. 환각일까요? 이제 물쇼가 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남들 없는 종이컵에서 갑자기 막 물이 나와. 그러면 그 정도면 환각이겠죠. 근데 환각하면 갑자기 무섭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면 심심해. 그러다 영화관이 펼쳐지고 색깔이 입혀지고 막 쇼가 나와.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럼 딱 끝나고.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데 갑자기 나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종이컵은 말짱이 보이는데 갑자기 얘가 여기서 뭐가 나와. 여기서만. 자기 혼자. 그러면 상당히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라져요. 제일 골 때리는 게 환청이지 뭐. 환청이 가만히 둘이 있는데 내가 뒤돌아서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해. 왜 욕을 하냐 그래. 욕을 안 했다 그래. 근데 소리가 다르게 들리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더 생생하게 거기서 들려요. 환청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들리네요. 자, 그래서 사실 환각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보다 환각이 옆에 있어가지고 나이 드시고 치매 약간 그런 거 오면은 거의 닥친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내 등 뒤에 아기가 있다 그러면 뭔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온 게 이상해요. 사실은 등 뒤에 아기가 있거나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잘 알고 나면 점점 마약에 대해 환각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면 관심이 없어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이거 공부한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How Flavor Works. 그러니까 도대체 맛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라고 하는 책을 쓰려다가 그냥 쓴 거고요. 맛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쓴 책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환각을 통하면 바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쉽게 감각을 배우는 방법은 없죠. 근데 제가 책 쓸 때 감각, 착각, 환각하면서 지각을 안 써놨어요. 왜? 이것만 정확히 알면 지각은 그 순간에 이미 다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은 환각을 통해 지각을 한다. 이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다인데 이걸 걸리는데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사과에는 사과 맛이 있는 게 아니라 냄새만 있다. 넘어가는 향이 전부다. 그렇지 뭐.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이 책을 보고 나서 상당히 좀 그랬죠. 왜냐 그러면 이 친구는 젊은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인데 이게 조나 레너라는 친구인데
거기 유명한 에릭 켄달 교수의 노벨상 받은 사람의 실험실에 있는데 요리가 취미야. 요리를 해. 이 중에서 요리사 에스코피에라는 서양의 그 서양 요리를 정립한 사람이 감칠맛을 쓰고 어떤 서빙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쓰면서 야, 감칠맛에 대해서 과학에서 이렇게까지 잘, 야, 글도 잘 써, 요리도 잘 알아, 내도 잘 알아.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뇌과학이 발전해도 어떻게 요리에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따로따로 먹으면서 같은 맛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에 있으면 사과 샐러드가 있으면 사과 맛과 샐러드 소스 맛과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냐. 왜? 향기 물질의 조합일 뿐이고 비율인데 사과 맛 성분이 따로 있거나 올리브 성분이 따로 있거나 따로 있으면 알 텐데 그렇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뇌는 그걸 갖다가 사과 맛도 따로 보고 샐러드 맛, 그 샐러드 전체 맛도 따로 보고 소스 맛 따로 보고 다 따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못 풀 것이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내과학을 한 4년간 공부했죠. 경우가 하나 해서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감각의 비밀은 거의 풀렸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면 요 그림 하나 가지고 노벨상이 3번 나왔어요. 정말 특이하죠. 뭐냐 그러면 G 프로테인 체계라는 걸로 제일 먼저 노벨상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여기에 있는 게 자물쇠라 그러면 여기가 열쇠 구멍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자물쇠 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물쇠를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힌 사람으로 노벨상 받았고 자물쇠마다 구멍이 달라야 모양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양이 우리 몸에 800개나 있어요. 800개. 그래서 온갖 호르몬 감각하고 그러는데 400개가 후각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 옛날부터 야, 그 다양한 냄새를 어떻게 구별하는 거지? 야, 그걸 만들려면 장치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걸 알았고 다음 사람이 뭘 그냥 요걸 연구를 했는데 후각도 요거 G 프로테인이네요. 400개네요. 그거 하나 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각 신호가 간다. 그러니까 감각하면 모양이 맞는 분자가 오면 신호가 와서 전기가 전달된다. 전기 전달되면 뇌의 후각 영역에가 그림이 그려진다. 전기 스파이크가 오면서 불이 번쩍번쩍 이 부분에 나고 이 물질이 오면 여기 불이 번쩍번쩍 여기 오면 불이 번쩍번쩍 여기 오면 여기에 불이 번쩍번쩍. 뇌에다가 찍어보면 fMRI 찍어보면 불이 번쩍번쩍 들어온다. 그것밖에 없어. 도대체 뇌에서 뭐가 그 신호를 보면서 이건 오렌지, 감, 귤 알아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냄새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냄새에 대한 자료는 그걸로 끝이 거의 없어. 왜냐 그러면 후각 영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의 영역에서 그 넓은 것 중에서 고작 0.1%. 그러니까 여기에 냄새가 오면은 여기 닿는다. 후각 세포가 와서 사구체가 있다. 근데 작아요. 사구체가. 근데 이 영역이 근데 다른 동물에 치면 뇌 전체만큼 하지. 근데 인간의 뇌는 이렇게 커가지고 이 중에서 0.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집중되고 조금 더 넘어가긴 하는데 이거 갖고는 어떻게 우리 안쪽에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사람 뇌에서. 자료가 너무 없다. 근데 시각을 보니까 눈에서 온 시각이 맨 뒤로 와요. 눈 가까이 있지 않고 맨 뒤에 와서 딱 펼쳐지는데 V1 영역만 됐고 실제로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뇌의 이쪽 영역의 4분의 1 정도가 실제로는 이렇게 장소와 나눠져가지고 4분의 1 정도가 시각이 할당돼 있고 자이타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시각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해봤죠. 사실 닮은 게 많아요. 정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이 처리하고 60% 정도 예상 처리하고 90%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수용체는 똑같아요. 종류는 이쪽이 훨씬 많고 숫자는 이쪽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시간 100배 이상 많아요. 근데 자, 첫 번째로 100만 화소예요. 믿겨지세요? 강가님? 우리의 눈이 센서로는 1억 2천만 개는 눈에 있는 센서의 종류고 실제로 뇌로 넘어가는 것은 100만 화소밖에 안 돼. 이 카메라가 보통 800만 개 돼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놓으면 안 나오잖아요, 잘. 근데 100만 화소 갖고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고 큰 세상을 봐. 근데 서양의 과학자들이 진짜 치열한 게 셌어다. 100만 개라고. 저거 셌어요. 다 셌으니까 하는 말이지, 지금요. 독한 인간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에 약하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야. 초당 20프레임에 100만 개가 들어가도 그 처리하려면 정말 지겨운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인 거죠. 화소 크기는 뭘로? 이따가 설명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후각이라고 뇌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장 최초의 감각이고 동물 보면 항상 후각이 코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코예요. 코 부분이.
어떻게 든 나비 같은 경우는 뇌의 절반이 후각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코가 앞에 삐쭉 나와 있다가 영역이 나왔다가 뇌가 처리되면 앞에 있는 부분 처리 영역이 후각이 오리엔트되어 있고 동물도 대부분 작은데 인간만 이렇게 다 뒤집어 써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야, 내가 딱 그럼 후각만 이해하면 뭐 좀 이해되지 않겠냐. 그래서 야 후각으로는 데이터가 없고 시각을 봐가지고 후각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게 나의 생각이었고 그러다가 다 공부하고 나니 결국 이제 후각이나 아니 청각이나 뭐가 달라? 후각의 원리가 시각이 이해하고 났더니 후각의 원리가 되고 청각의 원리더라. 왜 이거 질문은 똑같더라고. 자, 우리가 사람 목소리가 있어, 피아노가 있어, 바이올린이 있어. 좀 밖에 끝냈겠네요. 사람 목소리, 바이올린, 피아노다 그러면 이걸 스피커에 하면은 세 가지 파장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파장으로 가버리잖아. 그럼 한 스피커로 재생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바이올린의 소리가 들려. 이 질문이나 우리가 샐러드를 먹었는데 그중에 사과 맛과 샐러드 맛과 어떻게 구별하는 맛하고 질문이 똑같아. 사실은 시각을 하나를 알고 나면 맛도 알고 소리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같은 이야기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보는 걸 알고 나면 사실은 감각, 착각, 환각, 지각을 다 알게 되는. 그러면 사실 앞에 펼쳐지는 게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인다는 게 뇌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선생님 믿겨지세요? 내 앞에 펼쳐진 그림이 눈하고 아무 관계없이 뇌가 그린 거야. 안 믿어지죠? 센서가 본다는 거죠. 렌즈가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니요. 센서가 렌즈야. 거의 끝까지. 자, 그러면 왜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 안 그려지지? 요걸 질문한 게 오늘의 공부의 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람 생각했을 때는 뭐 눈이 있어? 그럼 눈이 아까 봐있잖아요. 첫 번째 특이한 건 이제 여기에 LG를 통해서 여기 뒤에서 쫙 뿌려져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 영상이 나타난 걸 누가 이거 뇌가 있잖아. 뇌가 여기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요놈은 도대체 뭘 어떻게 보는 거지? 끝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뇌에는 절대로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냥 신경세포 똑같이 배열되어 있지 어디가 뭐 하는 차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연결됐을 뿐이야.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뇌를 이해하는데 특별한 장치가 있으면 그걸 해보면 될 텐데 어딜 봐도 똑같아. 뭐 보는 데나 듣는 데나 교환하는 데나 아무 차이가 없고 운동하는 데 감각하는 데 차이가 없고 그냥 주인이 없어. 펼쳐진까지 알겠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눈에 대해서 카메라가 정직한 거냐 눈이 정직한 거냐. 근데 거꾸로죠. 입체가 이렇게 딱 눈이 있으면 갑자기 평면이 돼버리죠. 입체인데 평면이 돼버리는 거고 평면이 입체가 되기도 해요. 사람이 조건이 되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상한 게 뭐냐? 역상이죠. 카메라에 원래 옛날에 바로 비칠 때는 역상으로 비친 거 아시죠? 반대로. 이거. 예. 근데 지금은 센서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불편하니까 처리를 해가지고 뒤집어갖고 이렇게 위아래 뒤집고 좌우 뒤집어가지고 펼쳐진 거지. 사람 눈은 어디서 뒤집은 거야?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모르고. 눈이 오면은 두 개의 눈인데 이렇게 좌로 가든가 다 펼쳐지든가 반 나눠가지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와. 역상이야. 근데 아까 여기가 이제 우리 눈에 센서가 우린 여가 붙어 있는 거고 눈에는 여가 센서가 붙어 있는 거고 이 센서 개수가 1억 2천만 개, 우리는 여기가 뭐 800만 개, 뭐 1000만 개, 아직 레티나 1억 2천만 개는 안 나왔죠, 카메라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평면이야. 눈도 평면, 얘도 평면, 꼬불꼬불해. 꼬불했다가 대충 붙였는데 직선이 팍팍 나와. 뇌에서 다 선을 보이잖아, 이게. 분명히 평면인데 어떻게 입체가 보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뭐하러 쓸데없이 겹치지? 대부분 겹쳐갖고. 그러니까 한눈 감나 안 감나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카메라 보면 옛날에 카메라는 이놈에게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색깔 안 맞아갖고 맨날 색깔 안 맞아. 초점 안 맞아. 이게 조금만 하면 이게 안 보여.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예 못 찍어. 그러니까 카메라 드는 것보다 그 장비, 조명 때리지 않으면 내 눈에는 말짱이 보이는데 어떻게 아빠들이 옛날에 카메라 막 미쳤던 게 뭐냐 그러면 얘 귀여워서 얘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조르기를 다 열어도 얘가 총알같이 지나가서 안 찍어져. 내 눈에는 말짱이 보이는데 배나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는 거 찍어지 절대로 못 찍어. 그러니까 카메라 참 성능 후지네, 구리네, 이렇게 불편해. 근데 사실은 카메라가 정직한 거고 사람 눈이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이게 흰색이라고 하는 게 빛의 흡수도거든. 그러면 모든 조건에서 흰색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카메라처럼 보여갖고 노랗기름 보이다가 푸르스름하게 보이다, 노릇기리하게 보이다 이렇게 된 게 조명에 따라 다 달라야 되는데 우리 눈은 무조건 보자마자 까만색, 흰색, 피부색 해가지고 딱 펼쳐요. 그 순간에 바로 화이트 밸런스 맞춰. 순식간에. 뭐 그 정도야 뭐 컬러 맞추니까 이해되죠? 역광이 좀 골 때리죠. 왜냐 그러면 자 여기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주위가 까매. 여기를 보려고 그러면 여기가 너무 환해. 한 화면 내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역광이면 여기를 하얗게 처리를 하고 여기도 볼만하고 뒤도 볼만하게 해. 근데 뭔가 너무 조명이 안 맞는데 카메라는 안 맞춰져. 근데 요즘 나온 고개조 카메라는 제가 알아서 합해가지고 이쪽에 이 부분과 너무 밝은 쪽 부분과 이쪽에 어두운 부분을 처리하고 딱 합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눈은 항상 이렇게 본 거였어요. 그걸 지금 카메라로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고 원래 이거나 이거에 정작한 거고 그죠? 이건 거짓말이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조 처리된 게 그게 지능적인 거지 이게 정상 아닌 거지 뭐. 그래서 원래 색깔은 내가 만든 거예요. 어떠세요? 달라 보이지만 같은 색깔. 이게 믿기지 않으면 이걸로 가려보면 되지 뭐. 딱 가리면 같은 색깔.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이거 야 파금 논제 얘가 있고 황금색이냐 파란색이냐 얘가 그렇게 시끄러웠더니 갑자기 똑같은 걸 봤는데 너 미쳤어? 어떻게 이걸 파란색이다 그러고 금색이다 그래?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것은 카메라 눈이요, 인간의 눈은 조작된 거, 고정된 거, 증강된 거 이거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해보면 네. 인간의 눈으로 지금 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본 건 최소한 뇌가 보정해줬구나까지 된 거죠. 최소한 뇌가 보정을 해준 거구나. 그냥 날 것 그대로 눈에 눈동자에 들어온 날 것 그대로는 아니구나까지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면 결국 모든 것은 뇌다 이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뇌의 비밀을 지금 파헤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뇌가 그린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작되고 증명된 게 아니라 이 그림 통째로가 뇌가 그린 거지 눈하고 관계없이.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최 대표님이 본인 뇌가 그린 거야. 눈이 보고 있는 게. 내가 본 거랑 다른 사람이 내가 본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진짜요? 당연하지. 모두 마찬가지. 내가 볼 때 되게 잘생겼는데. 다 그러신가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이제 하나 알아두면 아까 그 그림 하나 이것도 굉장히 알아두면 좋은 그림이에요. 우리의 눈의 구조니까. 자, 우리 눈에 비치면 여기가 렌즈가 있어갖고 초점을 맞아갖고 딱 빛이 들어간 데가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중심화. 혈관이 있는 데가 맹점이에요. 혈관이 지나가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 눈이 취약한 구조가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이게 원래는 뒤에가 센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이 혈관이 뒤로 가야 되는데 센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여기 요걸 확대해 놓은 부분이에요. 여기에 빛이 들어와. 여기 딱 쏘이면 여기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이걸 모아서 100개 정도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해서 나가는데 나갈 게 다 모여야 되잖아요. 다 모이는 데가 열이야. 이쪽으로 다 모여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센서가 없어. 맹점. 그래서 옛날에 맹점이란 말을.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는 중심화, 여기는 맹점. 그러니까 혈관이 모여서 빠져나가고 있는 데가 맹점. 그래서 중심화는 왜 중심화냐 그러면 이 초점이 맞은 데가 중심화가 아니라 센서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요거 커브인데 우리가 낮에 보는 내가 빛이 밝을 때 보는 건 색깔이 보이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80도 되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쫙 있다가 쫙 없이 이 센서가 여기에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거의 90% 가까이 모일 정도로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그러면 밤에 쓰는 렌즈예요. 밤에 쓰는 렌즈. 밤에 쓰는 렌즈가 훨씬 더 많아. 많은데 중심에는 없고 옆에. 그러니까 밤에 별자리를 볼 때는 약간 끼울러서 봐야지 보지. 정면으로 쳐다 뚜렷하게 보면은 오히려 더 안 보여요. 이렇게. 센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밤에 쓰는 게 더 많다. 약간 빛나서가 있다. 야, 중심화 부분에가 센서가 이 부분만 레티나예요. 이 부분만. 우리 눈에서 레티나인 부분은 요만도 안 되는. 자기가 동전을 꺼냈을 때 봤을 때 이렇게 뻗었을 때 나와 있을 때 이 동전 크기. 이 정도만 레티나고 나머지는 다 뿌연 거예요. 근데 뿌옇게 안 보인다는 게 조작인 거지.
이 그림 하나를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게 다 이제 이해가 돼요. 또. 밝은 낮에 보는 부분은 되게 조금이고 네. 어두울 때 보는 그 센서가 더 넓다는 거죠. 많아요. 개수가 훨씬 더. 그렇죠. 이렇게. 배치는 조금 낮에 보는 것은 조금 있긴 있어. 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낮에도 주변에 이렇게 꿈틀거리면 그때가 착 눈으로 봐 여기를. 자, 그걸 다시 하나 설명해요 다. 자, 근데 아까 후각하고 닮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진짜로 놀라운 게 사실 뭐냐, 과학이 밝힌 게 뭐냐 그러면 아니, 요건 화학 수용체고 화학 물질이 닿으면 결합해가지고 모양이 바뀌는 건데 화학이 쫙 달라붙었을 때 바뀌는 건데 빛은 그 작은 거로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어떻게 냄새 맡은 센서 가지고 빛을 감지하지? 알고 봤더니 레티노, 그러니까 로도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GPCR이라는 후각의 수용체인데 여기다가 레티날이라고 하는 우리 그 뭐죠? 비타민이죠. 그러면 요 색소라고 붓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 흡수하면 갑자기 모양이 쫙 뻗어. 그래서 이게 쫙 뻗으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걔는 나머지는 화학 물질이 닿았을 때 원래 온도 수용체는 온도가 바뀔 때 단백질이 변성되는데 이건 화학 물질이 닿았을 때 변성되는데 얘는 요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 정착해가지고 빛이 얘를 닿으면 얘가 쫙 모양이 펼쳐지면서 강박을 한다고. 이거 진짜 자연은 기가 막힌 거지 뭐. 이런 걸 조합해서 그거 가지고 빛도 감지해. 저기 아까 그 눈에 있는 걸 확장시킨 거죠. 그렇죠? 눈에 있는 시각 센서가 여기가 이제 빛이 닿는 데고, 그렇죠? 여기가 빛이 딱 닿아요. 그럼 여기서 반사돼 나온 것을 감지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에가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센서가 여러 개 붙어 있겠죠.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한 세포가 붙어 있는데 이 중에 7개까지만 걸려도 빛이 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시각에 대해서는 독특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증폭하고 예민해.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본 것하고 가장 밝아올 때 본 것하고 10만 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가 도저히 못 볼 때 우리 눈은 볼 수 있었던 거지 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인데 자 여기가 눈에가 이렇게 센서가 붙어 있는데 어떤 타입은 요거 낮에 보는 센서는 여기가 조밀하게 돼 있고 여기 뜨문 있고 밤에 보는 센서는 막 여기가 대충 다 여기만 좀 없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밤에 보는 센서는 이렇게 많지만 이렇게 있고 낮에 보는 센서는 불과 이 각도만큼에만 끝장나게. 저 맞네요. 근데 센서가 저 가운데 네. 그죠? 네. 초록색 저 작고 부분이 촘촘하게 쫙. 네. 초록색 부분이 센서라는 거죠 지금. 초록색이 낮에 보는 거. 그렇죠. 낮에 보는 거 드문드문 있고 요것은 밤에 보는 거. 밤에 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자, 이건 카메라 얘기인가요? 뭐 눈 얘기인가 똑같잖아요. 카메라나 눈이나. 자, 그래서 진짜 요 카메라 보면서 옛날에 그렇게 불편했는데 말이야. 까맣게 불빛 하나 있는 걸 갖다가 옛날에 감도가 1600이면 굉장히 긴 거 있잖아. 옛날에 100, 200, 400, 800 나오다가 1600으로 봐도 불빛으로 우리 눈은 보이는데 안 보여. 40만 강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화내가지고 눈보다 환하게 고감도. 우리 눈은 아까 같이 이렇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낮에 보는 거, 밤에 보는 거, 밤에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낮에 보는 거에서 밤으로 바꾸는 순간에 얘는 갑자기 그것도 색깔도 안 봐. 낮에 보는 건 색깔을 RGB 할당을 해야 돼. 컬러를 봐야 되니까. 근데 밤에 볼 때는 어두우니까 오로지 보기만을 위해서 그것도 없이 밤에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색깔도 안 보이고 형태만 보이는 거예요. 좀 환하고 바뀌어가지고 모양만 보이실 때 색깔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센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체계에서 이 체계로 간 다음에 갑자기 안 보이다가 갑자기 여기 증폭을 해요. 또 증폭률 해소가 5분 10분 걸리면 이렇게 바뀌면서 증폭도 해가지고 가장 환할 때도 이렇게 보이고 어두울 때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감도 조정을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게 총알치는 못하지만 하고. 그러니까 어두운데 오래 있으면 좀 더 계속 잘 보인다는 거죠. 네, 그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환한 데도 처음 나가면 눈부시지만 좀 지나면 체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ISO를 갖다가 여기 100에서 10만 배면 얼마야? 감도가 훨씬 인간이 더 높은 거 10만 곱하기 100이니까 1억 감도가 1억인 거지 뭐. 카메라 얘기하니까 훨씬 관심이 있고 흥미 있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봤을 때 이거 보세요. 아까 말한 좀 멀리 있으면 가까이서 볼수록 뭔 게 뭐냐면 여기를 보려고 하면 동그라미 하나 보이잖아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겠어요? 안 보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초점을 맞은 데는 보니까 보여. 근데 안 보이는데 초점이 안 맞은 데는 사라져 버려. 사라지면 사라져야 되는데 말짱하게 선이 보여 이렇게.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자, 초점이 맞은 데만 본다. 초점이 안 맞은 데는 대충 적당하게 지어낸 거야. 근데 지어내려고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리려고 못 그리겠어. 대충 막대기가 있다 그래버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백만화소 같으면 뭐 카메라 백만화소 같으면 이게 개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만 개 아니 뭐 천 개인가? 1000개 정도 백만이겠네. 천천히 백만이죠. 1000개가 있으니까 뭐 10만 백만화수로 요게 세밀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4배라 요거 이렇게 쪼개면 4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좀 9,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고 아무리 쪼개도 반드시 선을 딱 그리려 그러면 이렇게 선을 딱 그리려 그러면 이게 걸쳐가지고 야 여기는 좀 더 까만색이 많이 걸쳤네 그럼 까맣게 다 걸쳤으면 거의 다 걸쳐 좀 걸친 게 작네 그러면 삐해버리고 이렇게 처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뭐 오돌토돌 보이는 거지 오돌토돌.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항상 선으로 본다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어떻게 보냐 그러면 옛날에 텔레비전 화소수가 400밖에 안 됐어요. 400 곱하기 400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이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 도저히 내가 머리카락을 그리면 안 그려져 컴퓨터로. 이게 해가지고 선명하긴 하는데 선이 막 이상하게 처리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리 선이 지나가면 반 지나갔으니까 중간 색깔. 약하면 흰 색깔로 거의. 싹 처리를 해주면 이 글자가 굉장히 여기서 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줄여놓고 나고 더 줄여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진짜로 보인다고요. 지가 알아서 적당히 지어내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이렇게 줘버리면 거칠게 보이는데 적당한 색깔을 줘버리면 이게 처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건 지가 알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봐요. 항상 움직여가지고. 내가 스스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아까 초점이 작다는 거 하는 게 여기를 딱 보고 있으면 글자 안 보여. 못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 그러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는 책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눈동자가 움직인다고. 그럼 요걸 보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보는 순간에 이것처럼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든가 쭉 돌아다녀야지 이걸 하는 거지. 가만히 절대로 있지 않아, 눈동자는. 순식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읽어야지 세밀한 정보를 처음 보면. 옛날에 본 거면 대충 봐. 근데 그 책을 한 번에 이렇게 사진 찍듯이 본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촥촥촥 넘기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런 질문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알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카메라 가져가면 스테빌라이저 이거 안 붙이면 맨날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얘는 스테빌라이저가 뇌에서 지가 일부러 움직여가면서 해상력을 얻으면서 그 스테빌라이저 해가지고 말짱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을 본다 그러면 원래가 이것도 좀 잘못된 그림이지. 왜냐 그러면 혈관이 앞으로 가 있어요. 혈관이 있어. 혈관으로 좀 그러니까 안 보여야 돼 좀. 그리고 여기는 맹점이 있으니까 안 보이고 맹점 옆에 있는 여기 부분만 선명하고 여기는 더 덧부여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체가 맹점도 없이 혈관도 안 보이고 전체가 선명하게 그렇게 보인다고. 그 사실은 얼마나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조작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제 1단계 조작, 색깔 조작 이런 거 말고 이게 조작이 이제 2단계 조작까지 공부한 거죠. 뭐냐? 알아봤더니 내가 눈동자를 아무리 굴리고 고기를 흔들어도 이상은 안 바뀌어. 근데 내가 직접 여기 눈동자를 잡고 흔들어 버리면 마구 흔들려 버린다고. 두 손을 잡고 흔들어 버리면 도저히 뭐 흔들려 버린다고. 근데 이 내가 보고 있다 생각하는 부분은 눈동자만 움직여서 보더라도 여기에 별로 안 바뀌어요, 이게. 고개를 움직이나 눈동자는 사실은 확실하게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중심 움직인 거지. 이게 눈동자가 움직였는데 그럼 걔가 뭐 눈동자만 살짝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근데 마치 눈동자가 이렇게 한 것처럼 카메라를 이렇게 튼 건데 이렇게. 카메라를 튼 건데 앞에 있는 영상은 대충 내가 의도하는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고정돼 있죠. 네. 우리 초점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내가 그린 거라서. 일단 내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네요. 네. 내가 딱 지구를 표상하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을. 그래서 색상, 화이트 바란스, 뭐 HDR, ISO, 자동 추적,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100배 뻥튀기. 100만 화소밖에 안 된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또 이제 조작을 또 들어가, 기본적으로. 조작이야. 본인 눈 깜빡이잖아. 지금도 깜빡깜빡하는데
내가 영상이 따다닥 뇌에서 끊기냐고. 이 깜빡이보다는 훨씬 더 형광등이 안 깜빡인데도 불구하고 형광등 깜빡이면 미치겠어. 이거 신경 써가지고. 근데 뇌가 감기는 것은 그리고 무조건 깜빡여요. 왜냐 그러면 정기적 신호를 발생하려 그러면 아까 보셨잖아요. 신호가 잘 나가면 채널이 여기서 열린다. 열리면 전기가 퐁 들어온다. 다시 뽑아내야 된다. 이게 펄스가 가는 거지 신호가 갈 수가 없다고. 그럼 항상 정기적 신호가 가기 때문에 펄스가 가기 때문에 장면이 스틸로 가는 거지 절대 동영상으로 가지 않아요. 뇌로 가는 영상은 짱짱짱짱짱 스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스틸 영화잖아. 다 스틸인데 연속으로 쭈루루루 보여주면 내가 스틸로 본 걸 동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영사가 스틸이 짱짱짱 보면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절대로 동영상으로 가지 않는다. 눈 깜빡하느라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실제로 전기가 팡팡팡 들어가 봐야 들어가기 때문에 단면으로 들어가지 연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스틸 장면을 동영상으로 처리해 주는 게 망가진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은 물을 딸 때 제대로 딸 수가 없어요. 물이 짝짝짝.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니까 이거 뭐지? 사이키델 조명을 하니까 사람이 탁탁탁 움직이는 시선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야. 탁탁 끊긴 것처럼 보이죠. 사이키가 돌면. 그러니까 원래 뇌에 들어온 거 사이키 조명으로 들어온 거야. 사이키로 들어온 걸 갖다가 걔는 꾸준히 앞뒤로 비교해 가면서 이어버리니까 그걸 보이는 거지. 우리 뇌에 들어온 거. 근데 이 사람은 이어주는 엔진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물을 딸면 물이 툭툭툭툭 끊게 들어가니까 이거 흐르고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 그런 사람이 꽤 있나 봐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냐 그러면 밖에를 잘 못 나가. 왜? 딱 보는 순간 차가 오는 것도 보고로 세 장만 받으러 딱 이어가 차가 쫙 오고 있는 걸 지고 있는 거지. 여고개다. 빵빵빵. 네. 그걸 실제로 내가 처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여기 나타났지 한순간 지나가고 있는 거 보고 읽고 있고 이 사람 나타난 거 봤는데 지나가고 보고 있으니까 예측되니까 사람이 나타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갑자기 주입증 안 했는데 갑자기 팍 여기 나타나. 차가 갑자기 푹 나타나. 푹 가. 그러니까 도저히 외출을 못하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끊어진다 이어진다 차이가 그런 사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 게임 맹점 체험. 내가 이 사람의 책 중에 나온 게 맹점 체험 실험 나오는데 그걸 본 다음에 뇌에 대해서 영원히 옛날에 생각했던 뇌에 대해서는 영원히 아듀. 이거구나라고 한 거. 그러니까 맹점 별거 아니잖아. 옛날부터 많이 들었지. 말로는 많이 들었고 다 해봤어. 뭐냐? 자, 눈에 아까 영역이 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면 여기를 보고 있으면 중심을 맞추고 있으면 사각지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안 보인다. 안 보여봤자 양쪽 눈이 있으니까 가려가지고 보이니까 맹점이 뭐 당연하다. 이 까마도 근데 왜 맹점이 없지? 그러면 까마든가 말든가 눈이 알아서 있던 정보 있으니 해갖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책에다 넣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고.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딱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나서 갑자기 모든 생각이 뭔 얘기 나와 있냐 그러면 자 여기를 보고 있으면 여기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까맣게 되든가 회색 처리돼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선이 반드시 보여 이렇게. 여기에 봤더니 여기가 딱 없어지면서 회색 선이 나와. 더 골 때린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없어지면서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에 반드시 와서 딱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는 없잖아요. 선이 이렇게 쫙 이어지게 다. 그러니까 맹점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맹점이 채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채워지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이걸 다 한번 해보세요. 유 감독님 때 해보시고 잠깐 끄더라도 첫 번째는 뭐냐면 쥐를 잡는 거라는 거. 쥐를 잡는 거. 쥐를 잡는 게 잡아요? 이렇게. 자 오른 눈을 가리고 왼 눈으로 여기를 봐야 돼. 이렇게 오른 눈을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요. 왼 눈으로 가고 다가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기를 보면 안 되고 여기만 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 정도 나 같은 이 정도 딱 갑자기 쥐가 사라져. 딱 여기 딱 쥐가 사라져. 완전 사라져. 오른 눈을 깔끔히. 그렇지. 오른 눈을 가리고 왼 눈으로 봐라니까. 뭘 봐요? 점을 봐? 엑스대에 있는데. 가까이 봐요? 가까이?
이 거리가 이 각도가 딱 있으니까 이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명점이? 자, 오른 눈을 가리고 왼 눈으로 이 점을 봐, X자를. 그다음에 멀리 적당히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리 하다가 쭉 자연스럽게 이게 서로 가까이 와. 오다가 자연스럽게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 점 지점이 이상해져. 천천히 그냥 보고 있어요. 쥐를 잡아라고, 쥐를 봐라고요? 아, 쥐를 보라고요? 쥐 있는 데가 사라진다 봐라니까 여기를 보면서 여기가 명점 있는 데니까 여기를 오른 눈으로 가서 이렇게 다가가다가 나 같은 경우 딱 이거 보면 딱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갑자기 쥐가 사라진다고. 해피도 너무 멀고 반드시 앞으로 보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점을 보라고요? 지붕은 같은 점을 봐야 돼. 지붕은 안 사라지. 그럼 쥐가 사라지는데? 쥐 사라지죠? 잘안 사라지. 멀어지고. 사라지네. 그걸 보라고. 봤어. 그러면 사라져요, 그걸 사라져. 보면서 다 봐보라고. 다른 것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초점을 맞추고 옆에를 보라고. 그러니까 쥐가 반 정도. 점이 다 사라지네. 그럼 다른 것도 그 위치에 오면 다른 것들도 다 사라지네. 결국. 네, 다 사라져요. 네. 근데 뒷장는 거 다 돼. 내가 다 해보고 잘 생각해봐요. 이 정도면 이 네. 간격이 있네. 이상한 거예요. 아유, 사라져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사라져요. 이렇게 되니까. 쥐가 사라져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건 못 봤어요. 그것도 봐봐요. 사라지네. 당연히 사라져야지. 다 사라져요. 다. 요것도 그것도. 그 간격이 있네. 그 간격에서 다 사라져. 다 사라져요. 근데 이걸 알고 나야지 여러분이 그 다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은 반드시 자기가 해가지고 온갖 게 다 돼요. 온갖 걸로 다 실행해보면 진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면 되고 이렇게 안쪽 다 돼요. 어느 정도라. 이런 게 어디 인터넷에 올려져 있나요?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직접 그리면 돼요. 땅이 하면 되라도. 아, 그리면 돼요? 아. 크게 하면 좀 멀리서 하면 되고 작게 하면 가까이서 하면 되고 정해다 여러분들 되면 요 화면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화면 보여주죠. 인터넷에 뭐라고 치면 나올까요, 이런 거? 이게 맹점 테스트? 그렇죠. 블라인드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되게 블라인드 스팟이죠.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치시면 스팟이 맹점이고 그다음에 스팟 여기서 테스트? 디텍션인가? 테스트 되고 테스트로 사야 되고 블라인드 스팟 테스트라고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이게 나오면 한번 뽑아갖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밑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정확히 눈높이 정도 올려서 오른쪽 눈을 가린 다음에 서서히 들어와야 됩니다. 서서히 들어오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살짝 사라져요. 이렇게. 자 진행을 할게요. 보고 있는데 사라집니다. 네. 네, 신기해요. 네. 이렇게 사라지는 게 나는 하나도 안 신기하고 당연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막 그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근데 왜가 신기했냐 그러면 자 아니지. 아니 쥐가 사라지면 이렇게 지워져야 되잖아. 이거 없어져잖아. 그게 아니고 선은 남아요. 선이 남은 게 아니라 선이 그려진 거야. 선이 어디가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이 이렇게 남은 게 아니라 선은 없어. 그려지는 정말 거야. 동그라미 없어지고 그대로 다 있던데요. 네. 오. 여기를 보면 글자가 없어지고 뿌옇게 된 게 아니라 글자가 뭐가 써 있어 이렇게 딱. 그 글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알수록 보면 안 돼. 알려고 본 순간 걔는 딱 보여. 눈덩이 안 움직이니까 초점이 이렇게 예상력이 낮으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평상시 똑같은 글이 있다고 생각되고 똑같은 줄이 있다고 생각되지. 그러면 이걸 보면 갑자기 요 부분이 사라지고 책이 말짱하게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책이. 책에 정확한 내용은 안 보이지만 책이 가만히 있구나. 여기인데 여기 동그란 게 사라지니까 여기가 꼭 까맣게 된 게 아니라 보라색 채워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는다고. 내가 정말 놀란 게 아니 어떻게 지가 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지. 지웠어. 빨간 게 지워진 게 맞아. 뭔가를 했어. 어떻게 했냐? 그냥 여기다가 선을 살짝 옮겨와. 선을 이렇게 옮겨와서 쫙 그리고 이것도 옮겨와서 십자가를 딱 맞춰. 떨어지면 또 안 보이면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고.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옮겨와서 맞춰. 지우고 지워진 데를 채워갖고 조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리버 섹스가 자기가 이제 그
눈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암점이 훨씬 커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걸 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짐작을 해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가 알아서 그린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짱하게 요 카 펴는 것처럼 딱 돼버려요. 뇌가 우리를 속이는 거네요. 네. 근데 얼굴 색상은 이만큼 커졌어. 그래도 거기를 처음에는 얼굴 보이더니 나중에 딱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큰 암점이 있어갖고 보면은 처음에는 여기가 뚫룩뚫룩이 안 보였지 여기가.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어. 오, 나 눈이 좋아졌나 했더니 새가 나타나. 새가 나타나는데 거기를 딱 지나간 순간에 새는 안 보여. 딱 지나가면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찰랑거리고 옆에가 찰랑거리 파도가 있으면 파도가 찰랑거리 재현을 해. 여기는 쉽잖아. 여기 벽이니까 알아서 쫙 채워. 근데 구름이 있으면 구름까지 대충 그려. 물결이 흔들리고 파도하면 파도까지 그려. 근데 갑자기 물고기가 탁 튀어나왔다. 그럼 못 그리는 거지. 스스로의 안정을 위해서 뇌가 그치. 고정을 해주는 거네요. 내가 불편하니까 야 그거 불편하니까 그냥 그려버려. 근데 그린 건지 원래 다 내가 봤잖아. 이게 다 그린 건데 여기는 그 부분만 그리다가 데이터 없이 그리기 시작한 부분이 그거라.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다 그린 건데 이제 슬슬 구체적으로 그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대표님, 네. 지금 우리가 다 열심히 듣는 것 같죠? 다 그려진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재미없는 농담이라고 시간 끌지 마. 정말 가야 돼. 이게 진짜 다 자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알았어. 다 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나는 내가 그렇게 고정한 거예요. 자, 본인들의 샘플이 아니야. 과학 공부하고 맨날 보는 사람들, 진짜 흥미있는 사람들 만 명이 목표인 거지. 자, 그러니까 열심히 죽으라고 재밌는 책 들어야 돼. 자기한테 이렇게 자, 마시려고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만 네. 명을 위해서네.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은 상당히 생각보다 간단하게 요것만 당기면 갑자기 원된 것처럼 데이터가 있는 상태 벡터이기 때문에 쫙쫙 해서 색깔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잘해요. 이걸 점 포인트 갖고 조작하고 변형하는 것을. 그래서 뇌에 보정이 없는 순수한 감각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많이 좀 보여주는 건데 여기만 또렷이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주변의 얼굴이 이상해 보이는 현상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통과한 거야. 이상하게. 진짜네. 이상 괴물처럼 보이네. 네.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여기를 보면 말짱이 보여. 여기만 뚜렷이 보고 있으면 갑자기 얼굴이 왜 그러죠? 서비스 설명해봐. 고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움직이고 알았어. 알았는데 뭔가 그리려고 그러는 데이터가 모자라. 여기 보고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그리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괴물처럼 보이기 이상해 보이는 거죠.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렇게 네. 막 고정하다 보니까 엉망이. 여기도 사실 아까 안 보였다 생각하지만 이게 안 보고 있는 섬을 갖다가 합리적인 건 보였어요. 아, 이게 여기가 데이터가 다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단순하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뭐 회색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두 점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있으면 여기만 보이고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디를 보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정보가 있죠, 그냥 우리의 레티나는 영화밖에 안 된다. 여기만 거기에 주시할 때만 보이는 거지 나머지는 다 짐작하는 거야. 짐작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이런 점이 있다고 너는 상상할 수가 없어. 봐도 지워버려. 지가 알아서 그려내는 게 그려내는 엔진은 이성 관계없이 지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합리적으로 가장 나름대로 합리적인 걸로 지워버린다고. 비슷하면 그냥 네. 채워버리는군요. 지가 알아서 가장 짐작해서. 이걸 보면 동그라미 있죠. 근데 이렇게 꺾여 있는 순간 갑자기 뭔가 말려 들어온 느낌 나죠.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 보면 정확히 똑같이. 그러네.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꺾여 있는 거 본 순간 말려 들어가 있다고 이미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큐제 스크롤을 보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갖다 배치해 봐야지 그냥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뇌는 딱 그 순간에 상황이 갖고 그 상태로 그걸 그리려고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마술사 같아. 네. 그래서 더 황당한 건 이걸 봐요. 이걸 천천히 보고 있어 봐요. 이건 GIFI의 동영상 아니에요. 어머, 옆에 왔다 또 다른 새로운 게 생겼어.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것을 맞는 거예요? 이게 도는데요, 그냥? 초록색이? 옆에 또 다른 초록색이 생겼어요. 그거 하나도 안 바뀐 거야.
하나도 없긴 자기가 초록색으로 보이다가 초록색이 돌다가 점이 사라지다가 점이 나타났다가 옆에 다른 사람 보고 카메라 전혀 이게 어떤 순간에 보든 똑같은 영상인데 똑같은데. 예, 초록색이 보였다가 어느 점이 사라졌다가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여기 하나 쳐다보고 있어. 계속 쳐다보고 있어 보라고. 여기가 바뀐 거 얼마나. 점이 없어질 수도 있네요. 여기 쳐다봐도 바뀌는데요? 빨간 점이 사라져. 사라지고 막 그러나요. 사라졌어. 아까 조금 오래 보여줘야지 예. 이런 건 좀. 시청자들이 좀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맛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보여주는 맛에서는 자, 신기한데. 자, 껌에서 이렇게 오래 씹었다 보니까 단맛이 쭉 죽어들어. 근데 사람들은 단맛이 없다고 안 느끼고 향은 그대로 있어도 향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향은 그대로 있는데 단맛이 주니까 향이 약해졌다고. 왜냐하면 단맛은 잘 강하게 안 느껴지고 향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단맛이 사라지니까 향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단맛을 지어냈더니 보충해갖고 지속되더니 단맛이 유지된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계란이 없으면 왜 놀라는지 알아요? 어떻게 예측하냐 그러면 뇌가 동시에 두 가지 다 신호 보여요. 감각하는 데다가 그때쯤 이렇게 딱 다 되는 신호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작을 하면 동작에서 운동 신호로 가서 이렇게 거쳐서 감각에 딱 오는 순간 아 너한테 이 정도 올 거야라고 예측해 놓은 걸 해가지고 예측한 대로 왔으면 그냥 지나가고 뭐 그냥도 몰라. 근데 예측한 치하고 다르면 항상 뇌는 차이를 보고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지 반응을 하는 거지 절대로 예측 없는 동작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마저 어떻게 심하게 돼 있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자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V1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여기 영상이 맺혀져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고 네 번째로 가고 다섯 번째로 가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가자마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고 가면서 돌아오고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오고 부분적으로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지각이 감각을 조정하고 조정이 감각을 조정하고 서로 맞물려 있어요. 보고 알아는 건지 알고 보는 건지 알고 보는 게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보고 안다고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지 보고 아는 거지 어떻게 알고 보냐 똑같아요. 울어서 슬픈 건지 슬퍼서 울은 건지 차이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왜 그냐 그러면 정보는 제한적인데 이걸 본 순간 뭐 해야겠어요? 이게 뭐예요? 고양이일 수도 있잖아. 인형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데이터가 부족하잖아. 이거 확인해 봐야지. 그 짓 하고 있다 죽으면 상관없는 거야. 실수를 한 건 중요하지 않아. 빨리 판단해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야. 보자마자 팍 내 몸 튀게 돼 있고 짐작을 하게 돼 있지. 야 정보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다 뭐 넣고 맞히면 이 정보 하니까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알아. 하모니카네라고 알아버린다. 그러니까 점점 하모니카가 생성이 아니라 계속 짐작하고 있다가 딱 하모니카네라고 하는 거고 딱 본 순간에 호랑이네 하고 튀자라고 결정하지 이걸 놓고 이제 뭐 가려져 있으니까 꼬리만 있는 거네. 그럼 요거 떨어져 있으면 꼬리만 있는 거지. 절대로 안 놀라지. 근데 이거 본 순간 얘는 호랑이 같아 어쩌고 그냥 바로 튀는 거야. 안 그러면 죽는 거니까 정보는 충분하다. 우리는 행동을 감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짐작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숫자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알파벳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요거 읽어보는 거 많이 봤잖아요. 읽어보는데 아무렇지 않게 읽어. 라고 봤더니 엉직망창이야. 소리로 나면 못 알아들어. 엉창진망. 그러면 짐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리도 없는 것도 알아서 채워서 들어요. 나중에 온 글자를 갖고 이어가지고 막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맥커 효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엉망진창으로 써놓은 걸 보고 엉징창망으로 머리에 들어와. 어떨 때는 엉창망진으로 들어오고 어떨 때는 창진엉망. 글자는 말짱하게 봐. 근데 그게 단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단어로 홀딩 돼 가지고 그 뜻이 불려와야지 읽어 나오고 의미가 다른데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지워져 버려. 그러니까 못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은 걸 교정을 못 해. 중하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글자 눈에가 그냥. 그래서 나는 글을 써. 자기가 써놓은 걸 못 읽어. 황당무계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영역이 있으면 글자를 못 읽고 얼굴을 못 읽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 인터넷 시대에 띄워주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 보세요. 바이오 모션
이 사이트 biomotion.lab 여기 들어가 보면 사람을 갖다 점으로 표시해놨어요. 요거 보고 사람이 전혀 모르지. 근데 점이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이건 여자, 뚱뚱한 여자, 기분 좋은 여자가 빨리 걷고 이게 천천히 걷고 있네. 여기서 그냥 점만 움직인다니까. 이거 가지고 남자가 거만스럽게 걷고 있는 애가 표시가 돼.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와 사람의 내가 얼마나 잘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내용을 찾아내는지. 그러니까 기분이 여기 있는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동작이 바뀌고 뚱뚱한지 날씬한지 신경질적인지 화난지 행복한지 우울한지를 조정해주면 그 수치에 맞게 얘 점이 움직이면서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선을 그리면 되고 선을 안 그려도 되고 이게 선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선을 갖다 그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설계화시켜가지고 보면 인간의 내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읽으면 못 읽잖아요. 이렇게 하면 글자가 딱 읽어지죠. 가려주면 더 잘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다 그러면 사람 봤을 때는 이거 봤는데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우리 뇌에서는 이 건물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지. 여기 있다고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절대로 이게 이 건물이 이렇게 안 봐요.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겹쳐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떨어져 있다 그러면 화내.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자 똑같은 그림이고 이쪽이 더 야해야 되는 저쪽이 더 야해죠. 그러면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뇌는 아무리 뭘 하지 말라 그래도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선을 그리고 있어. 그냥 선을 혼자서 선을 막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무의식 그냥 자동화되어 있는 아까 없으면 채워넣는 엔진이 데이터가 없네? 그럼 뭐지라고 호랑이 꼬리든 뭐든 간에 그걸 보면 당연히 가장 합리적으로 선으로 내가 좀 전에 데이터를 봤어. 아니라고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의 뇌는 한 개의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기관으로 연결하고 각각 행동하고 지 기준으로 협동하여 절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뇌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뇌의 뜻대로 움직인다. 요걸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뇌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굳이 밥을 여행을 안 가고 뭔가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즐겁게 살 수도 있겠네요. 굳이 뇌 조정 안 하고 사이버로 화면으로 보여줘갖고 그 영상을 해주면 되지 뭐. 내가 뜻대로 영상이 움직이도록. 마셔도 그러면 뇌는 굳이 뇌까지 안 만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눈을 못 보거나 못 듣는 사람도 보정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는. 엔진만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엔진? 뒤에 있는 회로가 있어야 되는 거지.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지 회로가 없으면 못 봐요. 회로가 손상된 사람은 안 되지만 손상되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눈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먹는 이 미각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미각은 이제 배고픔을 걸 어떻게 해결할까 또 문제지. 최근에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그 짠 물질 같은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넣어서 싱거운데 이렇게 먹을 때는 짜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칼로리 없는 거 멍청한 거 이렇게 내장 감각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복잡한 이야기. 뇌만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결하려면 안 돼. 자 시간이 더 걸려. 딱 요것만 오로지 몰두해서 가야지 이제 우리가 딱 그 시간 내에 반 보지 않았다 벌써?